자, 신년 특집으로 보면 20대 취업난 20대 애들이 올해 소망으로 노력만큼 보상받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가 좋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노력만큼 보상받는다. 굉장히 근사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 기사에는 20대 취업이 안 된 사람들한테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이해하지만 사실은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다. 이것은 취업이나 또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간다거나 사실 적용되지 않는 그런, 왜냐하면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다. 이것은 계약 관계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취업이라든지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이런 데서는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고 해서 꼭 그만큼 보상을 받는다. 이런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능 시험이 가까우게 되면 전국의 모든 절이나 또는 교회나 또는 성당에서 그 고득점 기원 미사를 봅니다. 뭐 그것도 노력이겠죠. 단순히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뭐 돈도 내고 그런 노력을 합니다만 그것이 바로 어떤 보답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범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얘가 수능 시험을 치는데 교회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하면 신앙심은 돈독해졌을지 모르지만은 그만큼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는다. 이러한 보장은 없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노력이 보상을 받는, 즉 취업이라든지 합격하는 그러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노력이라는 것이 그 목적하는 것과 부합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목적에 부합하는 노력을 해야만 그러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우리가 어떤 보상을, 즉 취업을 한다거나 또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려고 하면 적어도 그 노력하는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만약에 길을 잘못 들면 노력을 하면 할수록 목적지에서 멀어지게 되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노력을 우리는 헛수고라고 합니다. 헛수고라고 하면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학 대입 논술고사 대비하는데 논술 학원이나 인강을 듣는 겁니다. 이런 노력은 하면 안 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답을 써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학생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데 굉장히 상식적이고 지금까지 논술고사를 통해서 증명이 된 사실이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이유가, 그렇게 하면 그런 노력을 하면 논술고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잘 못하죠. 아니 어떻게 답이 맞았는데 그 시험에서 떨어뜨리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할 때 요즘에 보면 성형외과에 가서 얼굴 고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얼핏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이죠. 같은 값이면은 우리가 얼굴이 잘생기거나 얼굴이 예쁜 이런 사람들이 취직이 더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성형외과에서도 그렇게 광고를 하죠. 우리 성형외과에서 얼굴을 고친 사람이 대기업에 취직했다. 또 그 성형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고친 얼굴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면 취업이 잘 되겠거니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성형하고 취업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 것은
일을 잘한다거나 또는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지 성형을 했다고 뽑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을 뽑는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을 지원을 하는데 다 똑같은 얼굴, 성형을 해서 똑같은 얼굴로 해서 왔다면 아마 그 사람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도 그 사람을 뽑지 않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죠. 성형한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자, 우리 회사는 성형한 사람 우리 회사에 왔습니다. 성형한다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보기에 객관적으로 성형한 게 명확한데 와서 나는 성형 안 했습니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뽑아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뽑겠습니까? 논술고사 똑같다는 겁니다. 논술고사 자체가 종합적 사고력,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시험이에요. 암기식으로 달달달 외워서 문제 배워서 이렇게 배운 지식이 아니고 학생들이 원래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 시험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시험인데 똑같은 시험을 답안을 쓴 학생들이 뽑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몇 년 전에 그 강남 논술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학원들이 전략을 바꿨죠. 그래서 지금 학원들은 요즘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논술 시험 문제가 지금 나오는 문제는 정답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쓰는 게 아니고 정답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논술고사를 잘 모르는 학생들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죠. 기출문제가 지금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보면 이렇게 제시문을 긴 제시문을 주고 그 제시문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가지 복잡한 조건을 주고 거기에 맞게 답을 쓰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같은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절대로 같은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같은 답이 나온다면 많은 학생들이 같은 답을 썼다면 그 이유는 아마 논술학원에 같이 다녔거나 또는 수만 명이 같이 듣는 인강을 들었거나 또는 탐삭 지도를 통해서 같은 답이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인위적인 조건이 있었다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과의 경우에도 지금 이과 학생들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과 논술고사 문제는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수학 정석 같은 데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를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죠. 답이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답을 하나밖에 못 찾는 그 능력이 답을 하나밖에 찾을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모양은 비슷한데 답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거를 객관식 서술형 문제라고 합니다. 주관식 문제가 아니죠. 객관식 서술형 문제일 뿐입니다. 정석 수학에 있는 문제들은 다 객관식 서술형 문제로 답이 하나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논술고사는 주관식 서술형 문제,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논술고사 자체가 논술 학원에 다닌다는 인강을 듣는다는 낙방의 지름길입니다. 원래부터 내재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논술고사는 내신 성적이 낮은 학생도 원래 대학에서 논술고사를 출제하고 평가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어떤 전형보다도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즉 우수한 학생들이 다 학원이나 인강을 통해서 논술고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수하지 않은 학생도 논술고사의 원리, 원칙에 맞게 대비하면 훨씬 쉽게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